주한미 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재명 정부가 강경 좌파 성향이고 미국보다 중국에 기울어 있다라고 지적했던 월스트리트저널의 이 컬럼, 이 컬럼이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 기사가 제대로 보도를 한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주한 미국 대사를 역임한 필립 골드버그가 워싱턴 DC에 있는 한미경제연구소 KEI라고 하는 한미경제연구소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국의 진보 성향 정부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국제정책에 대해 반사적으로 친미적 태도를 덜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골드버그는 조 바이든의 임명을 받아서 한국에 부임했던 대사였습니다. 좌파입니다. 민주당. 그리고 이 KEI라는 이 한미경제연구소는 한국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조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급진 공산주의자 같은 사람이라는 식의 이야기는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나는 그를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런 인상을 받지 못했다. 그는 뛰어난 정치인이다. 그것은 어제 선거 결과, 그러니까 6.3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드러났다. 골드버그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이재명이 미국과의 동맹, 특히 미국 핵 우산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다. 그는 무역과 투자 문제처럼 매우 어려운 사안들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렸던 칼럼의 평가, 그 컬럼은 이재명 정부는 완전히 친중, 반미 정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드버그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사람이고 바이든 사람이고 그리고 골드버그가 사실은 계엄 선포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때 주한 미국 대사가 골드버그였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대사관 쪽에 윤 대통령 측에서 연락을 취했다라고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뭐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중에 계엄 발표한 다음에 자기네들이 한국 정부에다가 연락을 했더니 연락이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던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려서 들어갔죠.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기고 난 다음에 갑자기 불려 들어가게 되죠. 자, 캐서린 스티븐스 전 대사는 한국의 여론조사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국민 대다수가 강력한 한미 관계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캐서린 스티븐스는 상당히 관록이 있는 분입니다. 관록이. 근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국민들은 친미주의가 훨씬 많다는 거죠. 한국 국민들은 미국 편이다. 자, 그는 반미주의와 특정 정책에 대한 반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 오늘날 한국 정치에 대해 말할 때 반미주의는 매우 시대착오적으로 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실용주의 외교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 거죠. 나는 반미 아닌데 왜 자꾸 날 반미라고 그래? 라고 이재명 정부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보아도 친미 아닌 거 아는데 반미인 거 아는데 그런데 본인들은 아니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 받으려고 한다니까 나는 반미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반미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스티븐스 대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도 바로 그겁니다. 예전에는 반미주의 그러면 양키 물러나라 고홈 주한미군 철수 이게 반미의 개념이었던 거고요. 미국하고 싸우겠다 등지고 싸우겠다 이게 반미의 개념이었습니다만 지금 한국의 이재명 정부는 그런 애는 아니다. 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미국의 혜택은 받고 그리고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지금 중국하고 친하고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미주의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한 비판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일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오산 공군기지에 대한 특검 압수수색 문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해서 쿠팡을 압박한 문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가 공유하고 있는 기밀 정보를 공개해가지고 논란이 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열거하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취지의 칼럼을 냈었습니다.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렸기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주장들은 이미 다른 매체에서도 여러 차례
공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월스트리트저널에 그게 실렸으니까 사람들이 화들짝 놀랐던 거였는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마치 기자회견을 한 전직 미국 대사들이 모여가지고 기자회견한 것처럼 기사가 나왔다는 거죠. 사실은 이 세미나는 그런 목적으로 열렸던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연방 하원 청문회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때로는 일본의 경우처럼 미국의 국익에 더 우호적인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관점을 가진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들을 상대할 때 독특한 측면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어제 보도해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도들을 한국은 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을 자세히 보면 합법적으로 그리고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지도자라는 전제 조건이 달려져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 선거를 놓고 합법적으로라는 표현을 갖다 붙이면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상황은 다시 해석해야 될 여지를 항상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정선거다라고 미국 정부에서 특정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부정선거다라는 특정이 미국 정부 입장에서 나오게 되면 그러면 상황은 심각해지는 거죠. 한미동맹 깨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겠죠. 근데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봐주고 있는 것이고 좀 신사적이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하고 있는 수준인 것인데 그것을 자꾸 오도해가지고 마치 미국 정부가 이재명 정권을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해주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오도하려고 하는 보도는 이거는 좀 심각하다. 특히 한국과 일본을 비교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요. 일본 얘기를 왜 한국 얘기하다 갑자기 또 일본 얘기 막 합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친미 성향이라는 걸 분명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고 한국은 반미 성향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거죠. 일본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괜히 일본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한국 정부가 반미 성향이라는 점을 오히려 일본을 얘기를 하면서 한국 반미는 맞아요. 반미 성향인 건 맞아요. 라고 인정해 준 꼴입니다. 자, KEI의 세미나는 한민 동맹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중요한 핵심은 한미 동맹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과연 안전하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전직 대사들 모아놓고 한 이야기가. 전직 대사들은 한국의 정치적 변화와 상관없이 한미 동맹에 대한 한국 대중과 정계의 의지가 여전히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한국 정부가 좌파 정부가 들어와도 여전히 국민들은 한미 동맹이 지켜지길 바라는 국민들이 훨씬 많다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 행사의 주제였습니다. 핵심 주제. 이재명이 똑똑한 인물이다가 주제가 아니라 특히 확장 억제, 핵 우산이라는 것을 정말 효과적인 실효성 있는 것으로 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미 간의 긴밀한 안보 공조 그리고 방위 분담금 이런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현안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겁니다. 관세의 불확실성, 공급망 투자, 기술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갈등 요인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요. 어떻게 해야 미래지향적인 한미 관계, 협력 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겁니다. 이재명이 똑똑하고 다 알고 있고 반미 성향이라고 말하면 곤란하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모였던 게 아닙니다. 결국 한미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이재명 정부의 반미 성향을 부각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었다. 그게 행간의 의미다. 대사들 입장은요. 외교관들 아닙니까? 전부 다. 외교관들의 입장은 철저하게 국익을 유지하면서 국가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그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판단하기에도 국민들과 정권이 다르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국민들은 친미 성향이 훨씬 강한데 미국과 한미동맹 그냥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게 되면 좌파 정권들은 그것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들도. 예, 인정하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 뭔가 달라질 수는 있다는 거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주는 그 혜택을 아무리 좌파 정부라고 하더라도 뿌리치지 못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아무리 좌파 정부라고 해도 미국이 지금 주고 있는 핵 우산 효과 같은 그러한 도움을 뿌리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일단 미국이 주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얼마든지 타협하고 협상해 나갈 수 있고 미래 발전적인 미래를 같이 협력해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이날의 결론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마치 이재명 정부가 무슨 뭐 똑똑하고 잘하고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전달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다라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게 섣불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미 동맹 관계 자체를 깨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한미 동맹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해 가면서 지금 정확하게 실리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건드려야 그래야 이 한국의 좌파 정권이 친북 친중으로 가면서 미국한테 완전히 등 돌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 그러면서 미국과 약속한 부분들을 어떻게 계속 실천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현실적인 부분들을 더 짚어보면서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정부의 입장이 이렇다 보니까 한국 내에서 지금 부정선거 외치고 이재명 탄핵을 외치고 있는 국민들한테는 미국 정부가 도움을 주지 못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사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은 또 분명하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참 애매한 위치, 다른 나라들과 좀 다릅니다. 베네수엘라라든가 쿠바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이런 나라들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고 굉장히 복잡한 상태에 있기는 하다.